전문 스크립트 A력 일부 파트 2랜드의 심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혹시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무심코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가가 약간 부어있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유난히 선명하게 남거나 소변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곤 하죠. 아, 어제 음식을 좀 짜게 먹었나 보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기관 중 가장 과묵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능의 절반이 손상되어도 우리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저하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일하며 그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팔로우, 댓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강은 영양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 온 신장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 경미한 부종, 소변의 거품, 그리고 갑자기 상승한 혈압입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대부분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뚜렷한 증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장은 사실 몸속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요구하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원분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과 뼈, 그리고 혈액 건강까지 관리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몸이 무거워지고 심장은 2배로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숨 쉬는데 필요한 2개의 폐, 보는데 필요한 2개의 눈,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2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하나만 남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2번째 기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피곤하고 심장이 약해지면 숨이 찹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질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발이 무거워지며 이유 모를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문 스크립트 A력 2부 파트 3&4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 우엉우, 미역국, 마늘.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느 봄날 아침 김씨 어르신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 김치찌개를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가 봐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4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픈데도 없는데 이렇게 약해진 거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장에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식습관, 수면, 수분 섭취를 조절하면 손상된 세포가 일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투석을 준비하던 환자 중에서도 단 몇 달 만에 수치가 현저하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익숙한 음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3가지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단 10분 투자로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나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름의 기억력이 있다는 것을요.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올바른 음식을 제공하면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되찾습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던 분들이 단지 식단을 조절한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우엉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우엉을 부엌 속의 약초라고 불렀습니다. 우엉에는 이누인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신장의 정화 작용을 돕습니다. 우리가 당분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다 섭취하면 몸속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성 물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눌린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곧 염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대구에서 진료할 때 67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벼운 당뇨와 단백뇨 증상이 있었죠. 약을 늘리기보다 저는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졌고 얼굴의 부기도 가라앉았으며 피부톤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연한 갈색물 한 잔이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해줄 줄 몰랐어요. 혹시 직접 해보고 싶다면 말린 우엉을 얇게 썰어 10분 정도 끓여서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껍질은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성분이 바로 그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전문 스크립트 1업, 3부, 파트 4&5.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 두 번째 음식은 의외일 수 있지만 미역 또는 다시마입니다. 많은 분이 미역은 갑상선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신장에 매우 가까운 친구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가공식품, 붉은 고기, 커피, 술과 같은 음식에서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점차 산성화되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미역은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도를 중화하고 신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마그네슘과 요오드가 풍부하여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럼분 가다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해 줍니다. 매일 싱겁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 혹은 식초에 묻힌 미역 샐러드 한 접시만으로도 신장은 잠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음식 1위,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가장 일상적인 식재료이지만 자연이 준 최고의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저는 늘 신장의 문직이라고 부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3가지, 즉 고혈압, 당뇨, 염증이 바로 노인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초기 만성 신장병 환자 120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생마늘을 섭취한 그룹은 사구체 여과율 EGFR 이 평균 18% 증가한 반면 마늘을 먹지 않은 그룹은 5% 감소했습니다. 저 역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매일 생마늘 두세 쪽을 꾸준히 섭취한 것만으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늘도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진 마늘을 공기 중에 5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최대치로 활성화됩니다. 그 후 올리브유나 참기름에 섞어 샐러드, 데친 채소, 따뜻한 밥에 곁들여 드세요. 오래 익히면 알리신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므로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엉, 미역, 마늘 세 가지 음식이 함께 식탁에 오른다면 신장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집안의 신장 보호 삼총사로 생각하세요. 싱겁게 끓인 미역국, 살짝 볶은 우엉, 그리고 생마늘 몇 조각이 어우러진 단순한 식탁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올바르게 먹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고맙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피부가 밝아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단지 몇 가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밤에 깊이 잠들고 다리 부종도 사라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신장이 당신에게 미소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스크립트 A력, 4부, 파트 5&6 자가 진단법 6가지로 내 신장 상태 확인하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신장을 해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마늘이나 우엉을 먹어도 그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 8명이 무심코 행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채널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내용이 예방과 평생 치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만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은 문제없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 먹더라도 밥 가지 잘못된 습관만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시고 마늘을 꾸준히 섭취했지만 단 세 가지 습관 때문에 신장 기능이 계속 악화되었던 분들 말입니다. 신장은 마치 부지런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우물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져 놓으면 결국 물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 그리고 신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이 국, 된장, 김치, 조림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 짠맛 뒤에는 신장에게 가해지는 무서운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과도하게 체내로 유입되면 신장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액검사 수치에만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싱겁게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밥이 짜지 않으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싱겁게 드시고 10년 더 건강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후 우리는 조금씩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간장 대신 레몬즙을, 소금 대신 마늘과 생강을, 조미료 대신 향긋한 채소를 사용했죠. 2개월 후 혈압은 안정되고 다리 부종은 사라졌으며 신장여과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짠맛 없이도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져요.
아마 제가 아직 살아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맛있는 거겠죠. 두 번째 습관,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매우 흔한 것,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 관절 통증, 두통 등으로 항상 주머니에 약을 소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손상되고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해 이후에는 부종이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합니다. 인천의 한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통제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먹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40%나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 알의 약이 신장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진통제를 중단하고 대신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은 참을 수 있지만 신장이 지치면 어떤 약으로도 쉽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전문 스크립트 A1 5부 파트 6 단백질 섭취와 식습관 조절법. 세 번째 습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잘못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와 운동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고기, 닭가슴살, 단백질 스테이크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점차 감소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신장은 요소라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처럼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최근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장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하루 1.6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신부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약 90g, 즉 닭가슴살 3조각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이 양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63세의 박 씨는 매일 헬스장을 다니며 나는 운동선수처럼 먹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했습니다. 고기 양을 줄이고 그 자리를 두부, 콩, 채소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3개월 후 그의 수치는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근육보다 신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근육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신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줄이고 진통제 하나를 덜 먹으며 몇백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신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60멋인데 아직 늦지 않았잖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피로감이 길어질 때 그건 이미 신장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구조 신호입니다. 투석기 앞에 앉아 그때 소금만 조금 덜 먹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일찍 걸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1분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가지 습관 짜게 먹기, 진통제 남용, 단백질 과다 섭취와 운동 부족 중 당신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2가지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세요. 3가지 모두라면
이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신장의 현재 단계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신장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생존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전문 스크립트 A력 6부 파트 7 하루 루틴으로 신장을 회복하는 방법.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한 뒤 많은 분이 실제 환자들의 변화와 회복 사례에 대해 물으시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제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귀에 깊게 듣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 거울 속에 눈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눈이 부어있지는 않은가요? 안마를 벗을 때 자국이 평소보다 오래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잔잔한 거품이 생겨 천천히 사라지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나 좀 힘들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안내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 6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약간 부어 있습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습니까?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십니까? 음식을 짜게 먹는 편입니까? 이 6가지 중 2개 이상의 라고 답하셨다면 일주일 이내에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와 수분 검사 2가지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크레아티닌과 벌프 497어과율 이지에파오 벌프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이지에파오는 신장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이지에파오 수치가 60 이하라면 신장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야말로 회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가 단 한 번의 조기 검진 덕분에 평생 투석을 피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상태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단백질 섭취량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체중 1kg당 하루 1.0g,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졌다면 0.8g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 기능이 중등도나 중증 단계라면 0.6g, 0.8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약 36g, 48g입니다. 이는 작은 생선 한 토막, 달걀 1개, 두부 반무 정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투석 중이라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므로 조금 더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는 신장의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반면 붉은 고기, 튀김 음식, 소시지, 훈제육은 신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원래의 모양이 보이는 음식을 드세요.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가공된 음식일수록 신장은 그 인공적인 잔여물을 걸러내느라 2배로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면 신장은 몇 시간 동안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3끼로 나누어 균형 있게 먹으면 신장은 쉴 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서 배운 지혜입니다. 그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전문 스크립트 A력 7부 파트 8 실제 환자들의 변화와 회복 사례 마무리 메시지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는 한 걸음
식습관을 바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루의 습관으로 신장을 돌보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물, 이것이 신장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총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신장이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에는 전날 저녁에 끓여둔 우엉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짝 쓴맛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회복의 맛입니다. 점심에는 싱겁게 끓인 미역국과 생마늘 멋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땀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저녁은 가볍게, 짜지 않게 드시고 하루의 끝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내 신장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최 씨, 71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다리가 붓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3가지만 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음식은 싱겁게, 그리고 매일 저녁 가벼운 산책. 열흘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4시간이나 한 번에 내리잤어요. 설령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습관을 1년 넘게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오실 때마다 직접 끓인 우엉차 한 병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것도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번뇌는 낙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을 때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시작되면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신장, 그 조용한 기관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번호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떨기, 10분 더 걷기, 혹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한 번 짓기. 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투석기와 병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건강은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